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하고도 지금 9일 벌써 지났습니다. 6월 9일 정도 지났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도 흔들리는 거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말씀해 드렸는데, 그때 흔들릴 때 걱정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답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방 부분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방으로 올라가는 부분 중에서 또 파동이 하나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종목들 추세 뭐 이렇게 끌 때 이렇게 올라가면 이러고 뭐 이렇게 끊잖아요. 상승 추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 추세선 있죠. 지금 올라가는 요 추세선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올라가던 거 있잖아요. 요거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던 요거 있죠. 요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강화가 아니고 요 파동 그냥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오늘 부분은 또 의미가 있는 게,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권을 다시금 또 돌파를 오늘 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지수가 1차적으로는 2629포인트, 2629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629포인트 여기죠. 2629포인트 조정을 받더라도 2629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고, 지금 저점 수준은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저점 수준은 2595포인트까지 2595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다음 주부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59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2595 맞죠? 259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로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코스피 시장 일봉상 저점, 코스피 일봉 저점이 2595포인트로 이렇게 잡고 상향 조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선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가 좀 둔화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시장에서 이 종목을 팔아야 되겠다, 시장에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이쪽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계속 슈팅을 붙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미리 식당에서 나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잔치를 팔 이유는 없다. 잔치를 하고 있으면은 잔치 안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의 움직임이 깨질 수밖에 없고요. 깨지는 모양이 나오면은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마 오늘 테슬라 주가 급등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방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지역으로 조금 나뉘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이고, 영국은 지금 유로존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쪽은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스라든지 뭐 저쪽에 스페인, 뭐 폴란드 이쪽은 이제 관광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하고 관광 그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완전히 복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어찌되었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독일 외의 국가들이 소비가 부진해지면 독일의 GDP가 좀 많이 떨어지고, 독일의 GDP가 떨어지면 유럽 전체의 GDP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 부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비 부진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나라들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일단 프랑스가 괜찮으면 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태리하고 프랑스가 그다지
뭐 나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프랑스가, 유럽에선 프랑스가 소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부분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확 준다든지 소비 부분이 위축이 되지 않으면 시장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럽 시장의 마이너스가, 이 부분도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좀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미국 폭락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증권사 직원들이 증권사에서 갑자기 우리 시장 3천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이 빠지는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침체 온다 그러면 침체 잘 안 오는 이상한, 그쵸? 이상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 일단 있고 FOMC가 다음 6월달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관망세 좀 높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FOMC에서는 일단 금리 동결하는 쪽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저번에 우리가 미국 고용시장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국 고용시장 분석을 해드릴 때 고용시장 부분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지만, 안에 내용을 좀 따져보니까 정규직들은 좀 많이 잘렸고 임시노동직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노동시장 자체가 좀 질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이번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겠죠. 정규직이 잘렸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6만 명 정도 일단 나왔는데, 원래는 한 23만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규직인데 잘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도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지수도 오르고 있고, 미국은 뭐가 있냐면 가처분 소득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좀 이상하게 소비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 갑자기 20억까지 오르면 왠지 차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거의 주식을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소비가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면은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게 소비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완만하게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6월달도 못하고 7월달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번에 얘기했는 것처럼 금리 인상 조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아니면 1년 있다가 그 영향 자체가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렸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 금리 올렸던 부분이 여진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호주하고 캐나다가 깜짝 금리 인상을 했다고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동결적으로 방향 잡고 일단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맥점 부분을 끊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해외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 주가 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버트럭, 옛날에 이거 사이버트럭 처음 나왔을 때 예약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그쵸? 근데 시장에서는 8월 아니면 9월 정도에 사이버트럭 나온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도 당연히 테슬라가 AI라고 하면은 거의 선두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머스크 CEO가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 정도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4년 정도 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전기차 판매량도 일단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RA 보조금 혜택에서 모델3 전 차종이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전기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이게 파급이 될까라는 부분은 약간 물음표가 좀 있긴 합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 좀 괜찮게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포드가 테슬라 충전기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GM도 테슬라 충전기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은 급속 충전기가 거의 테슬라가 다 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테슬라만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부분 다 테슬라만의 호재이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종목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종목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간다라고 했던 종목군들 대부분 다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이 상방으로 가면은 바이앤홀딩이 기본 전략이라고. 시장이 하락으로 가면 사고 난 다음에 수익 나면 다 팔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현금 들고 있다가, 다시금 시장이 턴하는 모습 보이면 베팅했다가, 또 밀리는 모습 보이면 다 팔고, 그렇죠?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베팅했다가 깨질 땐 또 다 팔고, 이게 이제 반복을 한다면 시장이 상방으로 갈 때는 기본 전략 자체가 바이앤홀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오늘 이제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종목들 대부분 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뭐 새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릴 종목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봐줄 수 있는 종목은 OCI 홀딩스가 오늘 좀 눈에 띕니다. OCI 홀딩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OCI하고 OCI 홀딩스 두 개가 이제 나누어져서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구분을 조금 해드리면, OCI 같은 경우에는 OCI가 있고 OCI 홀딩스가 있죠. OCI, 이거 내가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더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하고 OCI 홀딩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분할하고 있는, 여전히 분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할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분할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OCI는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기존에 있던 OCI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카본 케미칼 이쪽으로 회사가 바뀝니다. 성장을 시키는 부분은 이쪽이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생각도 드는데, 그럼 OCI 홀딩스는 뭘 가지고 오는 거냐 하면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도시개발 이쪽으로 지금 일단 들어갑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폴리실리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전쟁 중이죠. 관세라든지 하는 부분 전쟁 중이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부분을 하긴 하는데, 태양광 부분이 비중국 폴리실리콘 비중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자산 발전사각 요번에 매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로 바뀌면서 OCI 홀딩스가 일단은 주주환원 정책을 좀 많이 펴려고 하고 있어요.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잉여 현금 흐름 중에서 한 30%를 지금 배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OCI 홀딩스가 태양광이다라고 하면은 신성 ENG가 요즘 조금 움직였죠. 신성 ENG도 이제 태양광이죠. 태양광인데, 우리는 태양광으로 보고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고, 이 부분 지금 최근에 조금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요. 태양광 부분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쪽은 기본적으로는 인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두 번째, 미국도 태양광을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태양광 종목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솔루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OCI 홀딩스가 좀 쉬다가 먼저 좀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신성 ENG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가격권, 이건 좀 저가입니다만은 2,400원 정도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이제 추세 넘었습니다. 그렇죠? 알게 모르게 추세가 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 가지고 1차적으로는 한 여기까지는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핌스 한번 볼까 하는데요. 핌스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된 종목이죠. OLED 관련된 종목이고, OLED 소재라든지 하는 부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핌스 같은 경우에는 OLED는 사실은 이번 시장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이게 그런 거 있다. 뭐가 있냐 하면,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자동차가 요즘 좀 고급이 되려 그러면 전장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전장이 증가한다는 얘기 자체는 자동차의 전자부품 자체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동차의 전자부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동차 내에 OLED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증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기계하고 IT 부분의 영역 자체가 완전히 좀 합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핌스 같은 경우에는 설립은 한 2016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OLED의 메탈 마스크를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메탈 마스크도 일단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일단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핌스의 이제 S 마스크 부분은 BOE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있습니다. 핌스가 영위하고 있는 OEM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회사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이번에 애플이 2024년도부터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겠다 뭐라는 얘기도 일단 있었고, 알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8.7세대 OLED 투자도 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OLED 부분은 아마 시장 안에서도 대부분 다 되는 사업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대부분이 이제 매물대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핌스는 이번에 매물대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주가 움직임을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때 추세 한번 깨졌죠. 추세가 한번 깨졌는데, 추세 깨지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이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 피보나치로 이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반등 포인트를 잡았을 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보통 이 반등 포인트에서 50% 위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이것도 지금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전고점 돌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계속 OLED 관련된 종목, 고령화 관련된 종목 이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핌스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AI 반도체가 요즘 좀 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좀 갇혔습니다. 지금 오늘 2.2% 정도 상승을 해서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여기 안에서 조금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 일단은 지금 배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서 좀 지루하게 움직이면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지루하게도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하셔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은, 시장이 하방이 아니고 상방이라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 여러 지표들이라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좀 불안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상방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시장이 상방일 때는 그냥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시장이 상방일 때는 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그냥 가는 쪽으로만 그냥 몰아붙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기본적으로 매수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서 좀 그냥 몰고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맞는 매매 방법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너무 급하게 팔거나 그러지 마시고, 흐름에 안 깨진 종목은 몰고 간다 이렇게 드라이빙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